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0.1%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한정된 허가된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인생을 바꿔드리는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화폐 개혁 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반세기 동안 화폐 단위가 바뀌는 방법으로 화폐 개혁을 한 지가 2번 정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단순한 화폐 개혁, 단위가 축소됨으로써 오는 그런 그 화폐 개혁의 단순한 개혁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디지털 화폐로 전 세계가 개혁을 하고 있는 그 관점에 정치적, 경제적인 그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화폐 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는 이때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화폐 개혁이 이루어질 때의 그 때와 그 시기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할 건데요. 일단 자금이 있는 분들, 특히나 지금 이제 화폐 개혁 때 항상 이루어지는 또 정치적인 의도가 지하에 있는 자금들을 양지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화폐 개혁을 또 단행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 대한민국 이 화폐 개혁하는 이 타이밍에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 개혁을 해야 할 기술적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4차 산업에 맞는 화폐로 개혁이 되어야 하면서 화폐 개혁을 지금 때가 오고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경제적인 타이밍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폐 개혁이라는 거, 화폐 개혁이 된다라는 건데, 자, 화폐 개혁을 인해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들, 투자 전략들이 세워져야 하는데요. 화폐 개혁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신 내용이 뭐냐, 화폐 개혁 때는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화폐 개혁을 하는데, 화폐 개혁 때 단순하게 어떤 분들은 뭐 그냥 화폐 단위에 대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우리 국내의 사정에 대한 얘기들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의 개혁을 앞두고 있고, 이미 진행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제 화폐 개혁을 하게 되게 되면 음지에 있는 아직 그 출처가 공개되지 않은 이 지하 자금들이 양지로 나와야 하는데, 되게 많은 부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죠. 이 화폐 개혁이 될 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총선이라는 것들, 또 미국의 대선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대선이 있고 없고, 총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지요. 부양을 시켜놔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 경제와 전혀 상관없이, 실제 국가 기업들의 경제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주식시장이 빠지지 않는 그 시장을 형성하는 것들이 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화폐 개혁이 되게 되면 실물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건 아주 초보, 투자에 처음 해보는 20대, 10대들도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죠. 원칙.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 원칙에서 약간의 변수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말 핫플레이스,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핫플레이스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2020년도에 투자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명당, 요충지, 정말 그 핵심 교통 요충지의 핵심 용도의 땅으로 신도시권에 그 자리에 투자를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원리를 몰라서 무엇에 투자하냐 고민하는데요. 정말 화폐 개혁은요, 정말 돈 있는 분들에게, 돈 없는 분들에게도 정말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기회인데, 정말 내가 그동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오신 분은 당연히 아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죠.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그게 내가 정말 핵심 요충지 핫플레이스냐, 정말 랜드마크가 되는, 정말 그 경기와 경제와 전혀 상관없이 금융 위기가 오든 경제 폭락이 오든 부동산 폭락이 오든 전혀 영향이 없는 그 핫플레이스를, 그 위치를, 그 입지를 투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다른 무슨 부대적인 무슨 투자할 것들이 있냐라고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요. 정말 되게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화폐 개혁할 때 실물 자산으로 그 어떤 많은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토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긴급 자금으로 쓰기 위한 현금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긴급 자금은 당연히 현금이나 아니면 금으로 갖고 있다. 왜냐면 금이 현금화를 시키는데 빠르잖아요. 하지만 화폐 돈보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금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급할 때 쓸 수 있는 몇천 정도는 금으로 만들어 놓고 바꿔 놓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식이 실물 경기와 전혀 상관없이 기업들의 지금 기업의 결과들에 전혀 재무제표와 전혀 상관없이 주식들이 역행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꾸준히 해오신 분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해보지 않은 분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라는 건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똑같은 성공률이 주식시장은 10%밖에 안 돼요. 100%의 시장에서 10%밖에 성공률이 안 되는 그 시장에 실제 10%도 정말 많이 쳐준 거거든요. 되게 진짜 투자해보신 분이 알아요. 1%도 안 되는 그 시장의 성공률에 투자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게 있는데 왜 굳이 그 10%밖에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그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원금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그 주식 투자를 저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주식하고 부동산을 얘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얘기하지만 주식에 대해서 평상시 공부를 해왔고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꾸준히 폭등 시장이 좋을 때든 나쁜 때든 계속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들도 어려운 이 시장에 경험도 없으신 분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이고요. 자, 그런 분일수록 투자도 모르고 진짜 부동산도 투자도 처음인데 화폐 개혁이 돼서 왠지 화폐의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돈으로 갖고 있으면 그 가치, 자산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아주 뭔가 본능적으로 예측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건 원칙입니다. 투자의 원칙. 위험하고 변수가 많고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반응이 늦는 실물 자산의 반응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 원칙이에요. 근데 단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중요할수록 여러분들은 뭐냐면 요충지로 가야 돼. 핵심지로 가야지. 그 한 블록 싸다고 넓다고 크게 살 수 있다고 한 블록 뒤로 내 돈에 맞추겠다고 뒷블록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많은 문제점들, 야기하는 그 두렵고 걱정되는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문제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계속 핫플레스, 정확한 위치, 그 요충지 핵심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공실 걱정 없고요.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는 걱정이 없어요. 거래가 되네 마네요. 핫플레이스는 거래가 안 되질 않습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부동산이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바로 요충지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중요한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당을 명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명당이라고. 옛날에 명당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영화의 대사는 저는 진짜 잊지를 못해요. 명당을 확보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세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명당에 이 입지에 확보를 하셔야 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뭐 노른자 땅이라는 핵심 지역의 노른자 땅이나 황금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와 경기와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핵심, 요충. 그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 그 대한민국에서 핫한 곳보다 더 중요한 건 솔직히 세계에서 핫한 곳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다행인 게 2020년도 앞으로의 4차 산업에 대한민국이 4차 산업 시대에 전 세계의 테스트밸리, 테스트 국가가 되는 조건이 디지털화가 너무 잘 돼 있고 모든 4차 산업의 모든 기술, 신기술들을 테스트해보기 너무 좋은 국민성과 디지털 환경이 국토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기술의 테스트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을 갖춘 게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럼 가장 핫한 곳이 어디야? 바로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대한민국 국가가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그것도 경제의 신수도를 만들겠다라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 생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지금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고 타이틀을 걸고 예산을 투입을 해왔고 이미 다 조기 집행을 해서 진행을 되고 있는데 개인이 되네 만에 이거는 뭐 옛날 얘기하는 것들도 뭐 공부하지 않고 지금 시점을 공부를 해야죠. 그럼 2020년도 새만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과거에 뭐 공부하지도 않고 지난 들은 얘기를 갖고 막연한 걱정과 염려 하시는 분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제가 얘기하는데요. 투자에 성공하고 인생이 성공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성공의 요소가 뭐냐?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하신 분은 그 남이 하는 말, 적어도 새만금의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이 사람 왜 무슨 근거에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자기가 자료를 찾아보는 그 겸손함에 경청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성공의 기본적인 요소인 그 겸손함이 있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아요. 지금 늦었을 때 생각하는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0년도 오늘 고객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고객님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없는 때가 오니까 빨리 하셔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버셔야 한다라고 그 얘기를 했지만 공감이 안 되는데 지금은 실감을 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화폐 개혁이 하면 화폐가 단위가 축소가 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옛날식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화폐 개혁으로 화폐 단위가 축소가 되고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종이 화폐가 만들어질 거라는 아주 옛날식의 화폐 개혁을 찾고 자기 개인적인 관점의 영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모든 그 개혁이나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 4차 산업에 아주 들어간 초입기잖아요. 들어간 초입기예요. 이때 맞는 시대에 맞는 화폐도 개혁을 맞이를 하는데 그때 이 화폐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간편해지고 더 빨라지면서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도 나쁜 점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고 차후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폐 개혁은 반드시 진행이 돼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4차 산업 시대에 맞은. 그럼 내가 그 화폐 개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현금화를 시켰을 때에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금이나 은을 사서 그걸 현금화를 시켜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 기간을 조금 벌 수 있는, 단위가 떨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그 때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그 금이나 은에 제가 사두는 걸 얘기를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4차 산업이 되기 전에 3차 산업 시대의 화폐 개혁 시대하고 4차 산업의 화폐 개혁 시대에는요, 왜 현금을 전문가들이 갖고 있으라고 했냐면 3차 시대에는요, 부동산들이 쏟아질 거였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 쏟아지는데 그 부동산 쏟아지는 것을 내가 저가에 사서 그게 가치가 있었다고 하면 사도 되지만 4차 산업 시대에는 지금 현재 나오는 매물들이 가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앞으로는 4차 산업에 맞는 새로운 부동산, 새로운 건물,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도시, 새로운 주거지가 따로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로 떨어진 이 금액으로 구형의 아파트, 구형의 주택, 구형의 도시의 구형의 건물들, 상가들 사놓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3차 산업 시대 때는 특히나 IMF 때나 우리가 금융위기 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지금 이 2020년도도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금융위기가 와도 세상이 바뀌었어요. 4차 산업 시대에 금융위기가 오고 디지털 화폐 개혁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자산의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변해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3차 산업에 있었던 그런 도시나 도시에 있는 상가, 주택 이런 아파트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 소유해도 자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신다고 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4차 산업이 되면서도 가치가 손실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치가 유일무이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자산 가치, 실물 자산의 가치는 부동산 중에서는 땅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땅을 해서 땅이 아니고 여러분 공부나 전체적인 부동산 전체 자산시장의 전체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무슨 의미의 자산인지 왜 땅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땅에 당연히 가치가 있지는 않겠죠. 모든 땅이 가치를 갖지는 않겠죠. 그럼 어떤 자산이 가치가 있냐? 이거는 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코로나에도 113개월째 땅값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땅값. 근데 이 땅값이 상승을 했는데 전국 땅값을 상승하는 주도하는 지역과 주도하는 용도와 주도하는 입지에 땅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내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일단 무슨 땅을 사야 하냐. 자, 땅값을 주도해서 끌고 올라가는 건 시내권, 중심권, 교통 요충지, 인구들이 초밀집에서 상가가 초밀집이 되어 있는 시내권이라는 거예요. 시내, 모든 지역에 시내권이 있어요. 중심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미 시도가 시내권이 형성된 곳을 투자하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앞으로 신도시의 시대권이 될 수 있는 중심권, 요충지를 사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시내권이 관광지권에 있는 관광지, 핵심 국제 관광지 지역에 시내권이어야 돼. 신도시 시내권. 여러분들 잘 알지만 관광지가 아닌 그냥 도시권에서의 내륙의 도시권이게 되면 신시가지 되면서 혁신도시 생기고 바로바로 상권이 변한단 말이에요. 1기 신도시 있다가 2기 신도시가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 3기 신도시가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나요?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관광지는 예외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도시에, 그것도 국제관광지, 국내 관광지가 아니라 국제관광지의 신도시, 구도심이 아니라 신도시의
시내의 중심권, 번화가가 될 수 있는 핵심 요충지, 그 자리에 뭐 100m, 200m 딱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요충지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다. 그 이후부터 벗어나면 공실 걱정, 이거 수요자 걱정, 그때부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값, 땅 평수, 땅 모양, 땅 방향 따지지 말고 요충지 중심권 이 100m, 200m 안에 핵심적인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그 땅이 바로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하고 미래를 보장하고 그 땅으로 내 후손들이 보존할 수 있는 그 상속을 시켜서 내 후손들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관광지 신도시의 요충지다라는 교통 요충지, 상권 요충지라고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통계치입니다. 자, 그러면 시내권에 보면 일반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 그린 상업지역 이렇게 지금 이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땅값이 계속 지속력으로 끌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주거지로서는 제3종 1종 일반 주거, 죄송합니다. 제3 일반 주거지역하고 제2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제1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제2 전용 주거지역.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용 주거는 이게 그 배두촌으로 아예 주거지 밀집지이고 주택지만 있지 상가나 거기에 해당된 상업시설들은 전용 주거지는 없어요. 일반 주거지에 상업지와 주거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룸처럼 상가와 주택을 질 수 있는 땅들은 일종 일반 주거지에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고, 그 다음 제2종 전용 주거지가 그 다음을 잇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싸고 넓고 크다고 좋아하는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싸고 넓고 갖고 있으면 언젠간 되겠지. 개발계획 없는 땅, 선호하는 땅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선호한다라는, 이 땅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원하는 요 정도의 돈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못 바꾼다는 거. 저는 제가 계속 말죠. 우리나라의 100% 땅 중에서 1%밖에 없는 허가되어 있는 안정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금 살 때부터 개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사면서부터 돈이 돼서 3년에 돈이 되고 3년, 4년, 5년은 계속 돈이 돼서 올라가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땅값을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 땅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땅으로 돈을 벌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투자의 원칙. 나는 재원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무엇을 못하냐. 되게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기간 대비 수익률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죠. 여기 평수 많이 갖고 있는 게 한 바퀴 돌면 돈이 더 되지 않겠냐. 자, 10년에 돌아서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이 중심권에 있는 땅으로 사서 매년 땅값이 오르는 게 어떤 게 빠를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로는 10년 후에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얘는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기회를 이 땅으로 갖고 이 돈은 번 걸로 이 땅을 또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을 사신 분은 절대 이 땅을 못 사요. 핵심 중심권 요충지를 못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에 제가 얘기하죠.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를 타이밍에 왜 여기 땅에 돈을 묻어놓냐. 여기가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투자 타이밍, 개발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전문가와 투자를 했을 때 다른 모든 것들 뭐냐면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2020년도 오늘 9월 달에 투자하는 이 시점에 매물 중에 모든 전체 매물의 분석에서 최고의 매물로 기간 대비 수익률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여러분의 투자 자금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물건을 추천을 해주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런 땅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넓고 크고 큰 땅, 싼 땅.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자, 일단 우리가 예외적인 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게 물건이 좋으면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땅에 현재 도로도 있는데 그 도로가 개발 계획이 있어요. 계획도 확장 계획이 있어요. 그 땅이 싸겠습니까? 싸지 않겠습니까? 보상이 끝났어요. 싸겠습니까? 싸지 않겠습니까? 앞에 건물들이 들어와서 개발되고 있고 도로가 났는데 그 땅이 싸겠습니까? 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고가이겠지만 그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고가가 아니라 지금 시세에 맞게 또 아니면 지금의 그 가격 대비 수익률을 내가 1배를 주고 8배, 9배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땅을 사야겠습니까? 사지 말아야겠습니까? 제가 계속 투자 중에 인생을 바꾸는 투자가 뭐냐? 일종 일반 주거를 사서 이 상업용지가 될 수 있는 입지를 사시는 거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가 용적률이 200% 나와요. 내가 100평 사면 200평 짓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일종 일반 주거 내가 100평 사서 200평 짓는 땅을 샀는데 이게 입지 투자를 가치 투자를 했더니 어떻게 일종 일반 상업용지가 되는 입지를 샀더니 어떻게 되면 1100%, 1300%, 100평 사면 1300평까지 건물을 짓다 보니까 1100%의 수익률을 내요, 여러분. 1100%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고 그래요. 저도 그런 거 원해요 하는데 여러분은 또 이쪽에 언제 될지도 못 될지도 모르고 도로는 있죠. 2차선, 4차선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일종 일반주가 전국에 제일 개발이 안 된 전라북도가 일종이 몸값이 130, 150만 원대 진안, 장수, 무주 이런 데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일종 일반 주거지가요. 그 개발 계획도 없는 지역도.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 2.5%밖에 없는 한정된 땅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 있는 2.5%밖에 없기 때문에 몸값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땅을 130, 150, 100만 원이 비싸다고 하면서 이런 땅은 도로에 4차선, 2차선에 붙어 있다고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주는 게 안 비싸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저는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이런 자연녹지 100평 사면 20평을 해서 100평까지 질 수 있는 땅? 바닥 20% 깔아요. 계획관리지 40% 깔아요. 생산관리지역 20% 깔아요. 이런 땅을 사고 70만 원을 주고 사시면 이게 더 비쌉니까? 여기 100만 원 주고 사면 60%, 200% 짓는 땅, 200평 짓는 땅이 비쌉니까? 쌉니까? 여러분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런 지금 타이밍에 물건 양에 비례해서 이 가격을 주고도 샀을 때 수익률이 이 정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설마 전문가들이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까지 구분을 못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땅값이 싸다 비싸를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고객들이 그냥 개인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물량이나 물량이 없고 거래 지금 현재 전체 매물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고 선택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매물 전체를 알고 지금 매물량을 알고 개발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의 매물량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고 하면 이 가격이 절대로 싸다 비싸다 이 기준을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투자가들하고. 그런데도 뭐 본인이 선택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죠. 내가 선택하는 내 자금이 3억이다, 2억이다, 5억이다 할 때 정말 여러분이 사고 싶은 반절을 뚝 잘라서 고객님들이 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이 땅 손 없이 사세요. 그리고 정말 투자는 분산 투자잖아요. 분산 투자의 의미에서 정말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런 땅을 한번 사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사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2개가 어떻게 가고 수익률이 정말 평수 넓은데 언제 개발될지 개발 계획도 없는 땅을 산 거 하고 저가로 산 거 하고 여러분 말대로 그냥 고가로 주고 샀다 해도 지금 도시개발 계획 있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하고
도로 보상돼 있는 땅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수익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투자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 두 개를 뚝, 여러분이 자산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자산을 분산 투자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는 게 지역을 분산 투자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 진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어차피 어떤 그 전문가들은 화폐 개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 4차 산업에 대해서 기술의 축이 변하는 것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하는 거고 여러분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 개혁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해요. 그러면 이 화폐 개혁에 대한 경제 위기가 오든 금융 쓰나미가 오든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적인 가치로 변동이 없는 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주택이랑은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땅으로만 100% 해놓는 게 위험하다라고.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땅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약 70%까지 나와요. 그리고 또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냅니다. 이자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주택은 원금이자 모든 부동산 상가를 사든 건물을 사든 다 원금이자 같이 내야지만 땅은요 원금을 내지 않고 이자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에는 땅 대출을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70%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원금 안 내고 이자만 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서 가장 이자를 조금 내면서 이걸로 또 두 번째, 세 번째 자산을 확장하는데 토지처럼 좋은 게 없었습니다. 토지처럼.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이 시기일수록 오래 갖고 있으면서 땅값이 계속 오르는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다시피 경제도시이면서 국제도시이면서 그냥 결론을 얘기를 하면 새만금에 투자를 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에서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아예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되게 많은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개발을 다 하는데요. 여기서 개발 계획이 가장 큰 게 국가가 직접 주도적으로 개발 청사와 공사를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새만금 수도예요. 그것도 경제 수도를 만든대잖아요. 더 어느 곳을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더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수도예요. 여러분 강남 놓친 분들은 새만금 집중해야 합니다. 새만금 부안에 집중해야 돼요. 군산 아닙니다. 그 영상은 제가 또 다 그 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하냐라는 내용을 갖고 영상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화폐 개혁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실물자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새만금의 토지 그것도 이런 거 핵심 요충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신도시에는 상업용지가 없습니다. 신도시에는 일반 주거지밖에 허가되지 않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곳에 상업용지가 2종이 있다. 면사무소, 동사무소, 소방서, 경찰서가 있다. 마트가 있다. 자, 구도심인 거 명심하시고요. 허 벌판에 일정 허가해놓은 땅이 바로 그 축으로 신도시가 들어간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조금 더 부족하신 분은 제 영상 이어보기를 댓글에 남겨놓으니까 이어보기 쭉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공적인 투자에 항상 실전 투자에 이론이 아니라 실전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투자할 때 도움이 되는 영상과 자료를 갖고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안정된 투자를 응원하고요. 항상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